모든 사람은 각자 민감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키, 체형 등 외적인 특징은 물론 직업, 과거처럼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이는 국가 간에도 적용되죠. 각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나라별로 민감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두고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인 출연자의 차례가 되자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대만인 패널들은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을 까내렸는데요. 我觉得韩国人有一个问题，就是他们很会抄袭的问题。其实他们的 MV 还有很多音乐，其实都是抄美国的。真的吗那其实就给你们大家看一个，就是韩国一个漫画，它里面的取材素材呀、这是美国的，就是原本的它的一个电影。那它的漫画，你看这个漫画。竟然跟这个美国电影是一样的，他只是把这个美式足球把它改成棒球，但是你自己看，它里面完全是素材，完全是用 copy 的方式去呈现的，所以我是觉得韩国人的抄袭问题其实是蛮严重的。 확실히 구도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를 중국 취급하기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황당한 대만 출연자들의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 패널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유명 만화 작품을 한국이 멋대로 자신들의 문화로 바꿨다고 말하는데요. 然后韩国啊很特别，他们就是把动漫稍微改一下，改成好像是他们自己的样子。有你看吗？右边是哆啦 A 梦嘛，日本的嘛，然后我现在先看的是韩国版的。啊？比就回应的方式就是说，我从来没看过，真的啦，这个到底是真的？ 당황한 한국인 출연자의 모습에 신났는지 대만 패널의 황당한 주장은 멈출 줄 몰랐는데요. 그 뒤로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을 한국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진짜 구리다. 한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세트장의 분위기가 과열됐습니다. 사실 문학 작품에 있어서 다른 작품을 참고하는 건 오마주라고도 불릴 만큼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만화책 혹은 웹툰으로 새롭게 발매된 작품만 수천 개의 판매 수익은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상식적으로 표절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현재 만화계는 다른 작품의 좋은 부분을 따와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물론 표절은 잘못된 일이지만 일본 내에서도 만연한 걸 마치 한국만 그렇다는 듯 말하는 패널들의 말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회자는 한국이 또 베끼기를 한다는 사례가 있냐고 묻자 일본인 패널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은 아이돌까지 베꼈다며 입을 열었는데요. 因为那个 K-pop 这个字也是原本是 J-pop 开始的，原本是有 J-pop 才有，他们就开始说 K-pop，然后偶像这句这个存在也是从日本开始，但是呢，日本很早之前就有佳妮子啊，女团是。小猫俱乐部知道吗？因为小猫俱乐部的制作人就是现在的那个48系列的一样的制作人 AKB， 所以呢，是1985年就开始做女团。OK， 然后，但是他们是。就是他们误会，韩国人都误会偶像的定义。偶像正确的定义是我们一起加油，我们一起鼓励他们的成长，这个才是我们的娱乐。所以呢，但是韩国人做成一开始就长得很漂亮，一开始就唱得很棒，跳得很完美，这个不是偶像啊。 지금까지 얌전히 듣고 있던 한국인 출연자는 우리가 베끼긴 뭘 베껴? 라며 말을 시작하려 하자 대만 패널들은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쌩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는 다 들어와 보라는 표정으로 묵직한 팩트를 꽂아 넣었는데요. 我觉得现在韩国的所有的文化在国外，所以我觉得台湾不管是日本或者是其他国家人，我觉得你们是吃醋我们，就吃醋我们，对。 팩트를 들은 패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출연자는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내용의 책과 영화가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도 있다. 한국은 그 개념을 가져온 것뿐이다. 라며 반박했는데요. 이에 한국인 패널은 넷플릭스 대표와의 한 일화를 소개하며 반박했습니다. 没有，因为这个部分其实日本人问过 Netflix 的老板，然后 Netflix 老板回他说：“那你们的电影有红吗？”是这样。对，没有，就他们是在自己国家红而已，在国外不会红，没有那么红啊。是没错，所以是我们自己国家是，如果你们讲这样就 OK， 我觉得懂。但是我们国家做的不错，所以在国外爆红的。 라며 시끄럽던 대만 패널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진행자들은 이런 방식은 한국만의 특별한 방법이야. 이런 모습은 다들 보고 배울 가치가 있어. 맞아. 분명 베끼기만 했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한국이 이렇게 스스로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라며 한국인 출연자의 말에 동의했는데요. 논리 없이 우기기만 하면 되려 쪽방만 차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반면 논리 없이 혐한 시위를 해대는 일본인들을 무논리로 참교육하며 일본에서 혐오 발언 금지법까지 제정한 일본의 어깨형님들도 있었는데요. 몇 년 전 일본의 일부 시민들은 일본에서 부당한 특혜를 챙기는 외국인들 때문에 일본 경제에 침체가 생겨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 특히 제1조선인들과 한국인들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 줄여서 제특회라 불리는 이들은 당당하게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국회의원이자 제특회장인 사쿠라이 마코토는 지금도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설, 인종차별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경찰은 누가 봐도 부당한 주장을 하는 제특회를 제지하기는커녕 그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체포해왔습니다. 당시 아베 정권도 국회에 제출된 인종차별 금지법을 철저히 무시했는데요. 여기 이 남자, 다카하시 나오키는 그런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야쿠자 생활을, 그 후로는 활발하게 우익 활동을 하던 그였지만 부당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제특회의 행동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심을 세웁니다. 이들을 제재할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면 자신이 잘 아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말이죠. 暴力でね、あいつらぶっ飛ばしちゃえば簡単にこんなの終わるだろうと思って結成したのが男組です。こいつらを肉体的に壊しちゃえばできねえだろうっていうもうその怒りでお友達と2人でさらっちゃおうとか。다카하시에게 이런 일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그는 한인 식당의 할머니를 이야기합니다. 特に一番そのきっかけになったのはその新大久保にある、あるお店のおばちゃんが僕ずっと昔から仲が良くて実は、そのおばちゃんが泣いてたんですね。その在特会のデモやっててでそれがまず許せなかったのも湧きててあいつらぶっ飛ばしちゃえば簡単にこんなの終わるだろうと思って結成したのが男組です。ビデオも撮られてない、カメラも映ってないところでレイシスト見つけてカメラないと映ってボッコボコにして、そうするともうデモ一切出てこないんだ、やっぱり本当に怖い思いさせると来なくなるから、だからデモ隊突っ込んだりとか、レイシストの見つけ次第ぶっ飛ばしたりとか。 다카하시가 등장하자 그 누구도 막지 못했던 제특회의 세력 확장이 실제로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인상은 험악해도 가슴속에 따뜻한 정의감을 가진 형님들이 그의 결사대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다카하시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대학 교수, 기자, 변호사, 심지어는 오타쿠들도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고 카운터스라는 이름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차별을 없애자는 하나의 목적 아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인 카운터스는 내 손은 더럽히지 않고 고고하게 하는 운동이라며 자신들을 두둔하던 제특회를 온몸으로 봉쇄해 일반인들까지 거리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냈는데요. 이들의 수장이자 극우 성향의 야쿠자 다카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선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고도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 역시 정부나 정치가가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매스컴에서 조선과 한국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친한 인물이 아님에도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은 그가 보기에도 일본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폭력과 차별의 언어까지 용인해왔던 일본 사회에 반대하는 다카하시와 비밀 결사대는 물리적인 힘만으로 혐오 표현 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의 제정까지 이뤄냈는데요. 다카하시가 친한 파냐고 물으면 대답은 당연히 X입니다. 그 역시도 일본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극우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지 쟁점을 별개로 두어 일본이 최고가 되기 위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했던 것이죠. 수장인 다카하시는 결국 2018년 세상을 떠났지만 카운터스는 현재까지도 혐한 시위가 일어나면 어김없이 어벤져스처럼 모여 혐한 시위자들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지며 침묵으로 외면하던 일본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짙을수록 그 나라 국민들의 단결력은 단단해질지 모르지만 해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혐오감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제트크의 구성원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혐한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제트크처럼 무지성적인 혐오가 아닌 근거 있는 주장은 인정하고 고칠 점은 고치되 근거가 빈약한 주장엔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논리 있게 반박해야겠습니다.